오늘은 전자기호도 파트를 할 건데 전자기호도 파트를 하려면 우리가 일단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복습을 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가 실제 자석은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실제 자석은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고 여기서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요. N극에서 나와서 들어가요. 그래서 자석에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원형 전선도 전기가 흐르는 전선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걸 그냥 알아냈고, 원형 전류는 우리가 이제 오른손을 이제 갖고서 오른손 법칙을 쓰는데, 먼저 전선의 모양에 맞게 오른손을 배열을 하면 오른손 네 손가락이 원형으로 있죠. 그래서 오른손 네 손가락이 원형으로 있으니까 요거를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나머지 하나가 남은 것이 이제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우리가 자기장 방향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앞에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이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그래서 원형도선 정가운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 그리고 이 원형도선을 상당히 많이 겹쳐놓은 것을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보통 감은 횟수가 100, 200, 300, 400, 500, 막 1000 이렇게 많이 전선을 감으면 우리가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이제 원형 전선을 감은 건데 원형 전선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위에서 보면 이런 거고 이건 옆에서 본 거야. 원형 전선을 옆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고 똑같이 원형 전선을 이제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으로 감싸면 엄지손가락 방향에 우리가 자기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솔레노이드, 코일 얘는 똑같은 말인데 얘는 사실상 막대 자석이랑 똑같아. N극과 S극이 있고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갔다가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와요.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있고 그리고 얘가 몇백 번, 1000번, 500번, 1000번, 막 200번 막 이렇게 몇백 번 감고 1000번 막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감으니까 몸통 내부에는 일정한 강한 자기장이 생기고요. 내부는 일정한 강한 자기장이 생기고 근데 외부 요 솔레노이드 몸통 바깥은 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오고 몸통 내부는 균이라고 아주 일정한 강한 자기장이 생기고 내부는 지금 여기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에만 비례해. 솔레노이드 내부의 모든 곳의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고 강하고 그리고 전류에만 자기장이 비례해요. 거꾸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 위쪽에서 한 게 뭐였냐면 전류 흐르는 도선은 얘는 사실상 자석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뭐냐면 자기장을 만든다. 근데 정반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게 자석이고 자기장을 만든다. 거꾸로 정반대로 이제 자석을 가지고 자석을 움직이면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냥 전선에 건전지가 없어도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름. 도선에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석이니까 자기장을 만든다. 그래서 도선에 전기가 흐르면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
거꾸로 전선 옆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도선에 갑자기 전기가 흘러. 거꾸로야. 그래서 전선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면 이제 갑자기 전기가 생겨요. 그래서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 거꾸로 전기가 흐르는 전선은 자석이기 때문에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아예 거꾸로 작용이야. 거꾸로 코일은 전선에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움직이면요. 자석이 움직이면 갑자기 얘가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전기가 안 생기고 자석이 움직여야만 전기가 생겨. 그래서 이건 에너지를 보면 처음에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움직이는 자석의 움직임이 전기를 만드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전기로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가 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고요. 역학적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총합, 전체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 그래서 요 전자기 유도의 풀 버전, 정확한 정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코일, 복잡한 단어가 나왔는데 자기장의 양이야. 이거는 자기장의 양이라고 하면 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의 양을 우리가 자기력 선속이라고 불러요. 코일이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코일, 즉 전선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야. 그래서 한글로 보면 전기가 자석에 의해서 유도되어서 흐른다. 그래서 자석에 의해서 전기가 흐른다. 전자기 유도의 뜻이 그거고요. 이제 그거를 좀 더 고상하게 풀버전으로 말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 우리가 유도기전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유도기전력이 뭐냐면 유도되어서 전기를 일으킬 기상 일어나는 거잖아. 유도되어서 전기를 일으키는 힘, 유도기전력, 전기를 일으키는 힘, 기전력, 즉 유도전압이요. 유도기전력, 즉 전압을 말하는 거야.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건 전압이야.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갑자기 전선에 전기가 흘러. 그것을 우리가 유도전류.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유도전류라고 하고요. 풀버전.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을 고상하고 약간 어려운 단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을 우리가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는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을 자기력 선속, 자속, 자기선속, 자기력 선속 이게 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을 뜻해요. 근데 이것은 코일의 크기가 작거나 코일의 크기가 넓거나 그 면적이랑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크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더 많겠죠. 또는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되거나 또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를 하거나 하는 걸 보면 자기장을 이렇게 잘 통과를 하는데 코일의 양이 크니까 이쪽에 더 자기장이 많이 통과하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여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장의 양은 공식은 B 곱하기 면적 A라고 우리가 해요. 자기장의 양을 뜻해. 그래서 자기장의 양은 B 곱하기 A야.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는 코일의 면적, 그냥 면적 말고 단면적이요. 코일의 단면적을 얘가 이렇게 비스듬히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장의 요 면적 A라는 면적을 이렇게 비스듬히 통과할 수도 있는데 비스듬히 통과하는 거 말고 요 면적을 수직으로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총 양을 우리가 자기선속, 자기력 선속, 자속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 전자기 유도가 뭐냐? 이제 다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말하면 전자기 유도란 자석에 의해서 전기가
갑자기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할 때 전기가 흐른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코일을 통과하는 노란 색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전기가 흐르는 현상이다. 풀 버전 어렵게 말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화하면 요도 기전력이 생겨서 요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감은 횟수가 코일, 즉 솔레노이드 코일 똑같은 말이고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클수록 그리고 빨리 움직이면 돼요. 짧은 시간에 빠르게 그리고 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요 전자기 유도의 법칙에 성립하는 법칙을 발견해요. 렌츠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한마디로 자기장의 변화, 이게 자기장의 변화죠. 자기력 선속 어려운 단어지만 자기장의 양의 변화, 즉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돼요. 변화가 싫어. 자기장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즉 관성의 법칙의 느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접근을 한다. 자, N극이 접근을 하죠. N극이 접근을 하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변화가 없는 게 좋아. 누군가 접근하면 나는 싫어. 접근하면 일단 내가 스스로 자석이 되어버리면서 내가 스스로 전기가 흐르면서 자석의 접근을 막을 거야. 그래서 누가 오면 오지 마. 자석이 접근한다. 오지 마. 해서 내가 스스로 전기가 흐르면서 내가 스스로 자석이 될 거야. 얘를 못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얘한테 청력을 작용을 할 거야. 청력을 작용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청력을 작용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위쪽이 N극, 나의 코일, 나의 전선이 스스로 아래쪽이 S극이 되게 내가 스스로 자석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내 전선에 전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야 되냐면 갑자기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야 내가 스스로 자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얘를 이제 접근 못하게 청력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전류가 B에서 A로 흐르게 돼요. 거꾸로 N극이 멀어진다. N극이 도망가요. N극이 도망가. 아씨 뭐야 너 어디가? 그래서 이번에 누가 가면은 내 옆에 있던 애가 그냥 계속 옆에 있으면 좋겠어. 변하면 안 돼. 접근하면 오지마, 도망가면 가지마. 해서 얘를 붙잡으려고 해요. 얘를 붙잡으니까 힘은 인력이 작용을 해. 인력이 작용하니까 얘를 붙잡으려면 내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전기가 흐르면서 내가 자석이 되면서 얘를 붙잡으려고 해. 그래서 아래가 N극, 위쪽이 S극. 그러면 이제 요 전기가 흐르는 방향을 어떻게 하냐? 엄지가 아래가 되게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해보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러면 R에서 A에서 B로 이제 똑같아. 누가 접근을 한다. 그 누가 일단 접근을 한다. 접근하면 난 변화가 싫어. 난 그냥 내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끝까지 없어야 돼. 변화가 싫어. 오지마. 그러니까 내가 얘가 접근하는 걸 막아야 돼. 그럼 청력을 내가 만들 거고 그럼 위쪽이 S극 청력을 줘야 되니까 아래가 N극 위가 S극 이렇게 되려면 엄지가 아래가 되고 감싸는 손가락이 이쪽을 우리가 가리키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요.
반대로 S극이 멀어진다. 도망간다. 어디가? 그래서 이번엔 변화가 싫으니까 내 옆에 있는 애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얘를 끌어당길 거야. 인력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인력을 만들려면 얘가 위에서 이제 내가 끌어야 되니까 위가 N극, 아래가 S극이 되게 내가 갑자기 스스로 자석이 되면서 내가 스스로 전기가 흐르고 전기의 방향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전류가 B에서 A로 흐르게 되고 코일의 위쪽이 N극, 아래가 S극이 돼요. 그리고 특이한 현상인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위쪽에 있어. 전선이 이제 두 개가 있고 자석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게요. 그래서 N극이 이렇게 접근한대. 그 위쪽에 고리가 두 개 있어. 위에 있는 고리는 N극이 접근하니까 오지마 라고 내가 만들겠죠. 아, 너 오지마. 청력을 만들 거야. 내가 스스로 전기가 흘러서 자석이 되겠어. 이렇게 돼서 얘를 못 오게 내가 위쪽으로 힘을 줘. 위쪽으로 힘을 주고 아래 있는 애 입장에서도 결국 사실상 위에 얘 있는 애 잠깐 사라지면 강한 자석의 N극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잖아. 아래에서도 오지마. 그러니까 위쪽이 또 못 오게 N극, S극이 돼서 둘 다 이렇게 전기가 흐르겠죠.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이 자석에 내가 못 오게 청력을 이렇게 작용하고 아래에 있는 전선도 얘를 못 오게 위쪽으로 청력을 작용을 해요. 그래서 둘 다 얘를 못 오게 했죠.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자석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어. 그래서 자석이 이번엔 아래쪽으로 이제 얘는 위에를 통과해서 여기 가운데 있다고 해볼게요. N극, S극. 그 위에 있는 전선 입장에서는 자석이 여기서 S극이 도망가네. S극이 나한테 멀어지는 거죠. S극이 나한테 멀어지니까 가지마 라고 얘는 붙였겠죠. 그래서 위쪽엔 가지 말라고 내가 붙잡아야 되니까 아래가 N극, 위가 S극. 이 덱에 내가 전적이 유도가 돼서 얘를 붙잡으려고 할 거야. 아래에 있는 자석 입장에서는 똑같이 N극이 접근하죠. 그럼 오지마. 똑같이 이렇게 돼서 얘는 이번에 못 오게 청력을 만들게 내가 스스로 자석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전선과 아래에 있는 전선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석이 된 방향이 다르죠. 그런데 주는 힘은 어떠냐면 위에서는 가지마 라고 이렇게 붙잡는 인력이 작용을 할 거고 아래에 있는 입장에서는 오지마 라고 청력이 작용을 할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자석이 떨어질 때 항상 아래로 떨어질 때 항상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다 힘을 작용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금속이 있으면 자석을 항상 무조건 얘를 떨어지지 못하게 위쪽으로 다 힘을 주게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일 때는 여기서는 이제 얘는 금속이 아니니까 얘는 전자기 유도가 없어. 그래서 너 잠깐 다시 지우면 플라스틱은 전자기 유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그래서 매우 빠르게 떨어져요. 그냥 낙하. 근데 얘네 금속은 알루미늄이랑 구리는 금속이니까 여기는 유도 전류가 흘러. 전자기 유도가 생기고 전자기 유도가 되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항상 자석이 떨어지지 못하게 해.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게 엄청 빨리 떨어지는데 얘네는 천천히 떨어지게 돼요. 자석이 천천히 떨어지게 돼서 A라는 자석과 B라는 자석에서 둘 다 금속에서는 천천히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A랑 B를 보면 A에서는 2초 걸리는 게 B에서는 3초 걸렸대. A와 B의 질량이 같대. 그럼 B는 왜 더 늦게 떨어져? 요거를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아, B의 전자기 유도가 더 세구나. 강한 자석을 썼구나. 그래서 강한 자석이야. B가 강한 자석.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세게 되니까 B가 강한 자석이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A보다 B가 더 전자기 유도 효과가 크니까 더 떨어지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는요 5초보다 클 거야. 플라스틱은 전자기 유도가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는 2초보다 짧게 그냥 팍 떨어질 거야. 얘도 질량이 같으니까 똑같이 2초보다 조금밖에 안 걸리겠죠. 그리고 가는 3초보다 작다. 맞고. 자석이 낙하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요. 맞아. 아, 가 어디 갔어? 가가 여기였네. 가는 여기죠. 가가 여기니까 3초보다 작다 틀렸고 5초보다 클 거야.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이랑 구리 중에 구리에서 더 늦게 떨어지죠. 구리에서 더 늦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하면은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전기가 잘 흘러. 전기 전도성이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커요. 전기가 잘 흘러.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니까 동일한 전압이어도 전기가 잘 흘러요. 그래서 청력이 강하게 자석이 되어서 같은 유도기전력, 같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같은 전압이 있어도 그래도 전류가 구리가 더 잘 흐르니까 구리가 전류가 더 잘 흘러. 전자기 유도가 더 잘 돼. 그래서 얘가 강하게 자석을 청력을 줘. 그래서 구리관에서 자석이 더 천천히 떨어져. 그래서 구리관에서 이렇게 5초나 걸리는 거야. 나의 시간은 이게 플라스틱에서 떨어질 때는 그냥 팍 떨어져요. 그래서 2초보다 짧게 걸릴 거야. 다의 시간도 이제 3초보다 더 짧게 걸리겠죠. 2초보다도 짧게 걸리겠죠. 자, 이제 약간 어려운 파트가 나오는데 어려운 단어를 잠깐 치우고 보면은 우리가 전자기 유도는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할 때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생겨요. 양 변하면 그러면은 전류가 흘러.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나타낼 건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어려운 용어로 유도 전압의 크기는 이 변화가 크고 변화가 빠르면 돼요.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전기가 흐르는데 유도 전압의 크기는 코일에 감은 수 많이 감으면 전자기 유도가 잘 돼요.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아야 되고 이거 요거는 코일을 감은 개수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부호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뜻이고 이제 변화가 많고 변화가 빨라야 돼. 시간분의 변화. 그래서 자기장의 양을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요. 자기장의 양을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공식은 이래. 그래서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자기장의 양이 변한다. 이게 요거. 그리고 코일이 감은 개수가 많으면 또 이렇게 또 전압이 크고 이 변하는 게 빨라야 돼. 당연히 빨라야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을 넣으면 시간분의 이 자기장의 양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데 자기력 선속, 자기선속, 자속 이게 다 자기장의 양을 뜻하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을 자기선속이라 그래. 그래서 좀 더 이제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을 뜻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자기장 곱하기 면적 B 곱하기 A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공식에다가 요거를 이제 변하는 자기장의 양은 우리가 B 곱하기 A 이렇게 우리가 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요 변화는요 우리가 미분이거든.
그래서 dt분의 시간분의 자기장의 양 b 곱하기 a를 미분을 해야 돼요. b 곱하기 a를 시간으로 미분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면 이 수식의 의미는요, 즉 유도전압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빠르게 많이 변하면 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빠르고 많이 변하면 돼요. 자기장의 양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코일의 자석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자석을 코일에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빠르게. 그래서 시간이 짧아야 되고요. 또 감은 수가 많아야 돼. 코일의 감은 수를 늘려야 돼. 감은 수가 많아야 돼. 감은 횟수가 크거나 또는 이 자기장 B 곱하기 A니까 자기장이 세야 돼. 강한 자석을 쓰거나 이렇고요. 이 중에 우리가 공식을 보면은 유도 전압의 크기는요. 유도 전압은 보통 마이너스 코일의 감은수 곱하기 시간분의 자기장의 양 시간분의 자기장의 양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코일의 면적이 이렇게 될 때 코일의 면적이 자기장을 통과하는 양의 면적 요게 코일의 면적이야. 자기장이 통과하는 그 면적이 요 면적.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자기장만 변할 수도 있고 면적만 변할 수도 있고 자기장과 면적이 다 변할 수 있는데 일단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를 볼게. 면적은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일정한데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야. 그래서 일단 0에서 2초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는 자기장이 B로 일정하대. 그러다가 2에서 4초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세진대.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요렇게 이제 전선이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가운데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 가운데 저항이 있고 이 상황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세진다는 뜻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석이 있는 거야. N극, S극.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코일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현재 있는 거고 이것이 자기장이 세진다. 여기 세지는 것은 뭐야? 얘가 이제 아래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 상황을 우리가 이걸 위에서 본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위에서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석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 구간은 0에서 2초일 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니까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0에서 2초일 때. 그래서 2에서 4초일 때만 자석이 접근하는 2에서 4초일 때만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선을 통과하는 X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럼 항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접근 반대 접근하면 밀어내는 방향으로 됐고 나를 수직으로 X방향으로 뚫고 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이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나는 거꾸로 이렇게 내가 유도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전류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A에서 R에서 저항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쉬운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자석이 접근하면 우리가 청력을 작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도선 스스로가 얘가 N극이 못 오게 이렇게 막아낼 거고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A에서 R에서 B로 가는 거야. 똑같은 건데 그림만 바뀐 거고
그래서 이번엔 얘가 n극으로 접근하는 걸 막으려고 내가 위쪽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위쪽으로 자기장을 내가 만들었고, 그러면 A에서 R에서 B로 가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요거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한 건데 그림만 위에서 보는 거야. 그랬고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연습을 하면 자기장의 전압의 크기, 유도 전압의 크기를 계산을 하면은 전압은 마이너스 가문수 곱하기 시간분의 자기장의 양 이렇게 되죠. 시간분의 자기장의 양이 변해야 돼. 그래서 감은 횟수는 1이고 자기장의 양은 B 곱하기 A죠. 여기가 B, 요 면적이 A이고 그 자기장의 크기가 B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해야 되는데 면적은 일정하고 자기장만 변해요. 여기서 자기장만 변하죠. 그래서 우리 미분할 때 변하지 않는 거는 그냥 상수로 빼고, 그리고 변하는 것만 미분을 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거는 앞으로 빼고서 변하는 것만 이렇게 해요. 그 면적은 일정한데 2초일 때 2분의 B, 요 변화는 요 기울기야. 그래서 2분의 B, 그래서 2분의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도기 전력은 이제 마이너스 부호까지 하고서 마이너스 n 곱하기 시간분의 자기장의 양 하면은 마이너스 n은 1 그리고 2분의 AB 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양이 변하니까 얼마나 변해? 면적은 일정한데 2초에 B만큼 증가했으니까 A 곱하기 2분의 B 라고 우리가 자기장의 양이 변하는 정도로 쓰고, 그리고 시간으로 이제 그걸 나누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압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은 사각 도선을 통과하는 X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커지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그럼 도선은 거꾸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을 유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 방향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번엔 그 면적이랑 자기장 중에 자기장만 변하는 걸 봤고, 이번엔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통과하는 면적이 변하는 경우를 볼게. 그래서 면적이 변하는 경우.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는 일정한데 면적만 변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압은 이렇게 할게요. 전압 공식 먼저 쓸게.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n 곱하기 시간분의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 B 곱하기 A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자기장 B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번에 A만 변해요. 그래서 이번엔 요 A가 요렇게 요게 점점 이렇게 되어 있고, 점점 도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거는 또 어떤 그림이랑 똑같냐면 이번엔 자석이 있어. 자석이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어서 자석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래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선이 이렇게 있는 도선이 아래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도선이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얘가 자기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이 도선을 통과하는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코일이 자기장 영역에 아예 들어가기 전에는 요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요 자기장이 없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자석이 없이 도선만 왔다 갔다 하면 전자기 유도가 안 되죠. 그래서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없으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자기 유도가 없어요. 완벽하게 들어갔을 때를 보면,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를 보면, 완벽하게 들어가서 여기서 아무리 움직여도, 여기서 아무리 위아래 뭐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서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지가 않아.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기 유도가 없어요. 전자기 유도가 언제만 되냐면 이 영역에 걸쳐 있을 때, 딱 요 그림으로 걸쳐 있을 때. 그래서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점점 이제 걸쳐서 많아질 때, 자기장 영역에 들어갈 때만 전자기 유도가 돼요. 여기서 이제 전자기 유도의 유도 전압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n 곱하기 시간분의 b 곱하기 a야. 시간분의 b 곱하기 a의 변화량.
감은 횟수는 1이고요. 그래서 B 곱하기 A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장의 크기는 일정한데 근데 면적이 변해요. 이 자기장 영역을 들어가는 면적이 점점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 노란 색깔의 면적을 우리가 공식으로 잠깐 쓰면은 여기 길이가 L이고 여기 길이가 X일 때 L 곱하기 X죠. 그래서 자기장이 현재 들어가 있는 면적은 L 곱하기 X야. 그래서 모든 코일의 모든 면적이 다 들어간 게 아니야. 그리고 요거를 이제 B 곱하기 L 곱하기 X, BA가 이렇게 돼요. B, 자기장은 일정한데 이 면적이 L 곱하기 X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좀 더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들어가면은 면적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야. X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여기 길이인 L은 일정한데 여기 자기장에 들어간 면적인 X가 점점 커져. 그래서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은 B 곱하기 L은 일정한데 시간분에 요 들어가는 면적인 X가 점점 커져요. 시간분에 요 들어가는 길이, 요거는 이게 요 속도랑 똑같아. 그래서 공식은 B, L, V가 돼요. 그래서 유도전압의 크기는 마이너스 BLV가 돼. BLV. 요거를 외워야 돼. 마이너스 BLV.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되고요. 유도전류의 방향은 도선을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커지죠. 도선을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요 그림이랑 똑같아.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커질 거야. 그래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커지니까 그럼 도선 입장에서는 나 반대로 유도할 거야. 그래서 반대로 얘가 자석이 접근하는 대신 도선이 들어가는 느낌. 근데 N극이 나한테 접근하는 느낌으로 아래로 통과하는 그러한 자기장이 커지니까 이렇게 내가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도선 입장에서는 N극의 자석이 접근하는 느낌, 거꾸로 이거를 이제 못 오게 요렇게 만들 거라 이거의 거꾸로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나는 튀어나오는 걸 유도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내가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반식의 방향이야.